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크리테오의 이제 박대경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크리테오 태그 피드 A to Z라는 토픽을 가지고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질문 있죠. 온라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혹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냥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스크립트, 네 맞죠. 스크립트. 또 뭐가 있죠? 스크립트를 심기 위한 페이지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랜딩 페이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크리테오가 이런 온라인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어떠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면 어젠다를 공유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젠다는 연동 어렵고 힘든데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사인 보내주시고 네,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했죠. 연동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네, 그리고 어렵지만 그나마 저희가 조금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조금 고민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트래블하고 리드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단에서는 조금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만 또 듣고 나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좀 프랙티컬한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테오 연동이 있어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으니까 네,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테오의 연동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태그라고 하고 피드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태그하고 피드는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저의 행동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피드는 말 그대로 상품 정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랑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마케팅이랑 전통적인 마케팅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나 아니면 TV 광고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쵸. 평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과 측정을 하고 또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해 주신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근데 단순히 성과 측정만 하는 거는 아니죠. 네. 혹시 이 로고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저 오른쪽 무늬 저거는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쵸, 맞아요. 타겟팅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 저 이미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테오가 사실 성장한 배경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리타겟팅만 많이 쓰고 있고, 아직 어퍼펀을 아니면 다양한 오디언스를 많이 쓰지 않고 있어서 또 여기 계시는 커머셜 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크리테오가 이제 리타겟팅이라는 상품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알려지게 됐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타겟팅을 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했던 걸까요?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죠.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과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춤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이제 태그랑 피드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래킹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한 유저들에게 맞는 정보와 맞는 상품들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림으로써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태그랑 피드 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원태그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서서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태그라든지, 뭐 다른 데서는 픽셀이라고도 하죠. 네. 혹시 뭐 태그 픽셀 이게 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지 아시나요? 흔히들 이제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픽셀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픽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면에 보여주면은 예전에 TV 보면 하나의 픽셀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어떠한 것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오픈했을 때 이 유저가 이메일을 오픈했다.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이런 픽셀 이미지를 심은 거예요. 그 이미지를 심음으로써 이 유저가 저희 특정 데이터 센터에다가 서버에다가 이 유저가 이메일을 오픈했구나 혹은 이 유저가 클릭을 했구나 이런 정보들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픽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트래킹 하기 위해서 심는 것들은 픽셀이다 라고 이렇게 공통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라고 부르죠. 네, 태그라고 부르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태그라고 부르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호출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태그라고 부르고 있고요. 단순히 픽셀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좀 구분해서 솔루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태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서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거 말고도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식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행동 시그널을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알고 계시는 쿠키를 활용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광고주 측에서 가지고 계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유저를 식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시그널 수집하는 것들은 그럼 수집을 해서 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과를 또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추천도 하고요. 비딩 최적화도 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유저를 특별하게 특별 세그먼트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태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혹시 여기서 원태그를 직접 심으시거나 하시는 분 계시나요? 가끔 보면 대행사에서 직접 심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접 하지는 않으시고요. 혹은 자바스크립트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 네. 가이드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심지는 않으시고 하시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뭔지만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더와 두 번째는 트래커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더는 맨 위에 상단에 이제 모든 페이지에 다 심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트래커 부분은 각각의 페이지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커에 있는 부분에서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공통 이벤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페이지 타입별 이벤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하는 역할이 뭔데 또 이게 뭐를 하고 있는데 라고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로더 같은 부분은 이제 크리티컬 이벤트를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심어 주셔야 되고 또한 이게 방문 이벤트를 발동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래커 같은 부분은 공통 이벤트와 페이지 타입별로 이제 나눠지고요. 타입별 구성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 좀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이나믹 로더 저건 뭔지 아시나요? 편지 봉투죠. 그 다음에 트래커는 편지지로 제가 조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커에 있는 부분은 편지지예요. 편지지에는 뭘 적죠? 내용을 적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로 전달해야 되는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트래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편지 봉투는 뭐 하는 데 써요?
편지지를 감싸서 보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 로더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예, 그 정의되어 있는 그 정보들, 그 내용들을 감싸서 크리티오한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 스킵을 하고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아,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정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오에서는 공통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이벤트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보편적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사실 이벤트들이 있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들로 가져왔습니다. 앞서 네 가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제 set 이메일이라는 이제 이벤트 명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이메일을 받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타입별로 이제 이벤트를 다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리티오 연동하기 어렵다. 할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각각의 이벤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 타입별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뭐에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뷰 페이지 방문 이벤트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이나믹 로더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에 다 심겨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심어서 어디에 활용이 되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커머스 그로스에 보시면은 이제 CG를 통해서 리포트를 보실 때 방문율, 랜딩률, 그다음에 유효 방문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게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트래킹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뜻은 유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트래킹을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좋았을 수 있지만 그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쓸 수도 있었고 성과도 더 좋았는데 그걸 트래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홈부터 이제 나머지 이벤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뷰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심는 태그로서 기본적인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의 관심도, 그다음에 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상품별 관심도, 그다음에 애드 투 카트, 장바구니는 장바구니를 이탈한 유저 그리고 이제 그런 유저들을 오디언스화해서 또 따로 타겟팅 하는데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는 역할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리포트에서 사용을 해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리포트에서 이제 저희 전달받는 데이터가 상품 가격이랑 이제 수량 같은 정보들을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할 때 그 상품 가격이랑 수량을 곱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엔진을 쓰냐에 따라서도 전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SEO 가장 많이 쓰시는 SEO 엔진이나 RO 엔진 등을 활용을 하실 때에도 꼭 필요하고 정확하게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어야지 학습이 잘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질문. 저기 혹시 뭐 색깔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 왜 칠해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대체돼서. 네, 뭐 비슷할 좀 비슷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다른 분 계시나요? 아마 이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제 컨텍스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죠? 정확하게 어떤 대응사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컨텍스트를 얘기해 주시면서 컨텍스트별로 타겟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여기 보시는 이 회색깔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벤트에서는요, 저희가 그 이벤트를 수집을 할 때 그 유저를 그룹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컨텍스트라는 기준인데요. 그 이벤트가 발동했을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뷰홈이라는 태그 이벤트가 발송을 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이 유저가 뷰홈이라는 이벤트를 발동을 해서 이거를 우리 모스에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스를 세분화해서 이 컨텍스트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니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이벤트들이고요. 나와 있는 뷰 페이지랑 에디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컴퓨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나오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꼭 모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이벤트들은 요거 5가지 꼭 심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필수적으로 나와 있는 이벤트들, 그리고 전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꼭 심어 주시면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유저를 식별하는 역할 이제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크리티오 태그 심기 어려운데 이메일까지 또 심어달라고 한다고? 광고주 쪽에서는 보안 이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필요시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은 좀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퍼스트 파티 쿠키와 이제 서드 파티 쿠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 둘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많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뭐 퍼스트 파티 쿠키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데 사실상 이거에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뭘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조금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퍼스트 파티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챗 GPT에다가 사실 해놓은 거거든요. 챗 GPT 요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좀 해봤는데, 퍼스트 파티 쿠키 같은 경우에는 쿠키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지는 아시나요? 브라우저에다가 저장되는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베이스처럼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퍼스트 파티 쿠키는 뭐냐? 이제 쿠키라는 것은 단순히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 안에 특정 도메인별로 저장이 됩니다. 이게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브라우저에 도메인별로 저장이 되는 게 쿠키다. 퍼스트 파티 쿠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라는 유저가 A라는 광고주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A라는 도메인의 쿠키가 심기게 되면 그거는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합니다.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드 파티 쿠키는 뭐냐? A라는 유저가 A라는 웹사이트에 A라는 도메인에 접속을 했는데 쿠키 정보가 B라는 도메인에 저장이 되면 그건 서드 파티 쿠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복잡한 기술적으로 설명한 거 이거 어디에다 써먹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퍼스트 파티 쿠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A라는 유저가 A라는 도메인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A라는 도메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드 파티 쿠키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유저가 A라는 도메인에 방문을 했지만 B라는 그 도메인에다가 쿠키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유저가 B라는 사이트에 가든 C라는 사이트에 가든 D라는 사이트에 가든 다 같은 유저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퍼스트 파티 쿠키는 도메인별로 식별이 가능하다. 서드 파티 쿠키는 브라우저별로 식별이 가능하다. 그럼 이메일은 질문입니다. 참고로. 네. 이메일은 어디까지 식별이 가능할까요? 개인. 네, 맞습니다. 뭐 유저별로 식별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썼을 때 크리에이티브 쿠키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디바이스들을 썼을 때 그런 해시드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 유저가 같은 유저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요즘에는 디바이스 몇 개씩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네, 최소 2개, 3개, 4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제 많아지는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이런 해시드 이메일과 같은 정보들은 저희가 조금 더 유저를 타겟팅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랩탑으로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이런 다양한 이메일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다 이제 웹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웹이나 앱이나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나 용도나 이제 웹에서는 이제 원태그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자동화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앱에서는 이제 MMP를 통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죠.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저희 크리에이티브에서는 로컬 MMP와 글로벌 MMP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어저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앱 연동 기간이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 쪽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테이크와 같은 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이제 스크립트가 심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앱 같은 환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폐쇄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검수를 하고 제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MMP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품 연동에 이제 어떠한 정보들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그 상품 정보를 받아서 그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거에 중요한 저희 솔루션이 유니버셜 카탈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태그 역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성과를 위해서 유저 시그널 그리고 유저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하고요. 상품은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카탈로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참고로 여기 같은 신발입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색깔 다른 거 말고 여기 보이는 차이점 혹시 있으실까요? 오, 예리하시네요. 네,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뭐가 다르죠? 뎁스도 다르고, 그쵸. 묶여있는 이름도 달라요. 왼쪽은 어딘지 아세요? 쿠팡입니다. 오른쪽은 G마켓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리테일러사 2개를 가져와서 같은 상품을 조금 골라서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리테일러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상품 정보라든지 그게 다 다릅니다. 뎁스도 다르고요. 심지어 최종 카테고리로 나와 있는 거 쿠팡에서는 운동화라고 적혀 있고 G마켓은 러닝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성과를 조금 더 잘 내기 위해서는 태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퍼스트 파티 쿠키가 아니라 서드 파티 쿠키. 서드 파티 쿠키보다 이메일. 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저 레벨로 다양한 유저의 행동들을 수집해서 하나의 유저로 파악해서 트래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상품에서는 어떤 비슷한 개념이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광고주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의 스탠다드로 묶어주는 게 이 유니버설 카탈로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를 하는 거냐면요. 저희가 이런 상품 정보들을 각각의 리테일러별로 혹은 각각의 광고주별로 가져오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학습하냐면 이 상품 정보가 있는데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구글 카테고리로 정교화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브랜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SKU도 파악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공통적인 스펙으로 맞춰서 이 유저가 본 상품이 이 유저가 저 리테일러에서 본 상품과 같은 상품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A라는 리테일러사에서 이 상품을 구매했으면은 B라는 리테일러 G마켓에서는 이 광고, 이 상품 추천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팡에서는 운동화로 되어 있으니까 운동화 추천해 줄 수 있고 사고 났는데 G마켓에서 또 러닝화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제 크리테오 연동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이게 왜 또 좀 중요한 부분인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보면은 이 용어가 있어요. 뭐 garbage in, garbage out라고 하고 이제 뭐 직역하면은 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흔히들 이제 입력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테오에서는 아시다시피 ML로 학습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소스가 태그와 피드 연동이고요. 그 연동이 또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알맞게 또 추천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테오가 또 성과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요 차트를 조금 만들어 와봤는데요. 이제 태그 연동을 할 때 이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연동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연동 방식들이 있는데 차트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름모꼴에 있는 것들은 질문, 그리고 이제 네모, 초록색 네모로 있는 부분은 어떤 연동을 사용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같이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커머스 플랫폼, 여기 카페24도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호스팅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GTM을 쓰고 있으면 어떠한 데이터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광고주 확인한 이후에 이런 솔루션을 이런 가이드로 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연동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따로 제가 덱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크리테오에서는 이제 구글 스펙의 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리테오를 위해서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신 데들이 있으면은 구글이든 아니면은 뭐 메타든 다른 데서 피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 담당자분들에게 전달 주셔서 사용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고 좀 진행을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저께 다행히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 업종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크리테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물론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상해에 오실 때 예약하진 않으셨죠? 네, 그렇지만 여행을 하러 가시면은 플랫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검색을 할 때 어떤 정보로 가장 검색을 많이 하나요? 그쵸. 항공권, 숙소,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때 가는 날짜. 그쵸. 그래서 체크인 데이트, 뭐 체크아웃 데이트 등을 가지고서 이제 검색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크리테오에서는 이런 체크인 정보와 체크아웃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뭐 8월 달에 여행을 가요.
뭐 상해 갔으니까 이번엔 도쿄로 가볼까요? 도쿄를 간다라고 칠게요. 도쿄를 8월 달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처음에 검색해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여행을 실질적으로 가기 전날에는 광고 비딩을 더 세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기간에는 이미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비딩을 약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서서히 또 올라오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적화를 조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이벤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어려운데 또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광고주분들에게 또 가서 이게 얼마나 또 최적화가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걸 당당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체크인 날짜, 체크아웃 날짜, 또 인원수와 같은 정보들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최적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 관련된 부분들은 흔히 많이들 좀 구성을 안 해주시기는 하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어저께 보니까 광고 쪽에서 동남아 방문 어디였죠? 롯데였던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다면 롯데에서 동남아 방문 유저들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오디언스를 뭐 가져다 썼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그 피드에 이런 카테고리 정보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호텔이든 아니면 이거 뭐 패키지 상품이든 이런 정보들이 있었다라면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사실상 CG에 있는 이벤트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모듈을 사분할을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접 실질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피드만 좀 추가적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면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체크인 정보와 체크아웃 정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랜딩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뭐 8월 1일 날 검색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광고 상품을 클릭해서 랜딩이 할 때 뭐 이상한 날짜를 다시 알려줘. 그러면은 네, 바운스 레이트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사람이 찾은 날짜, 원하는 날짜 혹은 그거에 가장 가까운 날짜로 랜딩이 된다면은 조금 더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광고주분들과 이제 함께 얘기해서 비치해서 이런 식으로 랜딩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길어졌는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또 추가가 저희가 되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하게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직 알파 단계 테스트 있어가지고 좀 먼저 조금 공유 드리고 싶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하면 뭐죠? 저 밀고 있는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그죠? 그래서 일단 커머스 위주로 좀 많이 피치를 해주시는데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리드 이벤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 뭐 NGO 단체라든지 뭐 보험, 금융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도 포함해서 이런 리드 이벤트가 새로 생겼고요. 이 이벤트들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인업 할 때, 그리고 뭐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뭐 컨택, 뭐 문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를 가지고서 그 해당 이벤트를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뭐 다른 데서는 많이 되죠. 뭐 구글, 메타 뭐 이미 사용하시는 곳들에서 많이 지원되는 기능이긴 한데 크리에이터에서 이런 부분에 좀 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로 추가를 했고요. 이런 새로운 캠페인을 생성하고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전환 이벤트 외에 이러한 받고 있는 이벤트 그리고 저기 또 커스텀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들로서 최적화를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직 알파 단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